네, 시장에서 가장 핫한 이슈를 알아보는 황스타그램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코스피, 코스닥, 또 실적 시즌 등이 이렇게 해시태그로 새롭게 올라왔습니다. 오늘 우리 양대 지수 장 초반 일제히 상승했지만 코스닥 지수가 밀리면서 하락 마감했는데요. 실적 시즌인 만큼 오늘 강했던 종목들은 실적 기대감 있는 종목들이었습니다. 애플이 인도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는 소식에 우리 국내 증시 애플을 고객사로 두고 있는 기업들이 정말 강한 모습 보여줬고요. 또 네이버 역시도 시장 전망치를 웃돈 실적에 5% 넘게 상승해줬습니다. 자, 이제 FMC 같은 빅 이벤트도 끝이 났고 이제 개별 종목 장세에 들어갈 것이다 하는 증권사의 의견들이 정말 많은데요. 아직 저평가된 또 실적은 잘 나오는데 오르지 못한 스몰캡 종목에 대해서 오늘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황스타그램 오늘의 주제 먼저 확인하면서 지금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네, 황스타그램 시간입니다. 요즘 증시 뭐 그런 말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뭐 종목별 장세, 뭐 실적 시즌. 요 두 말을 좀 정리해 보면 어떻게 보면 좀 가는 주식만 계속 가고 있다. 뭐 이런 말도 많이 하는데요. 이제 실적을 올린 기업들의 주가가 상대적인 강세를 보일 것이다. 예, 뭐 이런 말들도 계속 꾸준히 나오고 있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독립리서치 밸류파인더 이충원 대표 모셔보고 5월에 주목할 만한 이 스몰캡 종목, 이 종목 과연 뭐가 있을지 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습니다. 3월에 뵙고 그러니까요. 또 나왔습니다. 거의 저희 방송 이제 시작 이제 초입에 나오셨다가 네. 예, 이제 거의 지금도 오랜만에 봐죠. 제가 몰라 뵀어요. 예, 파마라서 오셔가지고 안녕하세요 했는데 그때 뵀었던 대표님이셨습니다. 자, 좀 본격적으로 좀 질문을 드릴 텐데 독립리서치 밸류파인더가 사실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세요. 많아요. 예, 어떤 종목들을 알려주고 뭐 어떤 뭐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뭐 하락 종목에 대한 사후 AS 보고서 발간한다. 뭐 이런 걸로 좀 알려진 적도 있는 것 같은데 사후 AS 이게 뭡니까? 일단 뭐 요즘에 좀 언론에서 독립리서치에 관심이 되게 많아지고 맞아요. 있고요. 저희가 말씀드렸던 그 하락 AS 보고서는 저희가 2022년도에 보고서를 작성했던 것 중에 시장 대비해서 아웃퍼폼 말고 오히려 시장 대비 약했던 모습들, 더 하락을 했던 종목들을 대상으로 IR 담당자분들하고 다 통화를 해서 저희가 보고서를 작성을 했거든요. 이렇게 했던 이유는 사실 옳은 것만 계속 얘기한다. 약간 이런 또 맞아요. 투자자분들의 네. 인식도 있는데 저희는 좀 과감하게 우리는 하락한 것도 다시 쓴다. 이런 인식을 좀 개인 좋네요. 투자자분들한테 드리고 싶어가지고 지난달에 한 10개 정도 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이렇게 배포를 했습니다. 마음에 듭니다. 왜냐면 전 솔직한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제 마음속에 있는 걸 또 주식을 내가 말한 우리가 이제 추천한 종목이 하락했으면 하락했습니다. 네. 이거 주식은 맞출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그냥 당당하게 밝히고 네. 그 뒤에 대한 AS까지 해주신다는 게 굉장히 좀 저는 개인적으로는 더 정이 갑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최근 시장 좀 진단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요즘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항상 그냥 뭐 매주 이슈가 있습니다. 네. 뭐 CPI 지나면 FOMC 있고 FOMC 지나면은 네. 또 이제 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나오고 매주 빅 이벤트들이 있는 상황인데 네. 시장에서는 과거에는 그냥 파월만 믿고 간다 였으면은 요즘에는 이제 안 될 텐데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네. 지난주 금요일 뭐 미국 증시 굉장히 좋았었죠. 네, 금요일 이젠 좋았죠. 네, 예. 금리를 더 이상 올리긴 쉽지 않을 걸. 이제 이러한 인식이 많이 반영이 됐었고 테슬라나 애플 위주로 많이 주가가 이제 지수도 많이 상승을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시장에 뭔가 이런 지정학적이나 이런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리스크가 아닌 이상 이제 뭐 금리 인상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어느 정도는 다 반영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들을 통해서 일단 지수가 그래서 오를 것 같아 내릴 것 같아 이 두 개 중에 하나만 대답해봐 하면은 저는 더 오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스몰캡 종목들은 1분기 좀 어땠나요, 그러면? 저희가 너무 큰 주식만 보고 있다 네. 보니까 저도 뭐 애플, 테슬라 뭐 이런 종목 위주로만 좀 보고 있거든요. 스몰캡은 어땠는지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이게 섹터가 스몰캡은 또 전 섹터가 있어요. 그래서 1분기에서 지금 기준으로는 기대가 제일 많이 되는 거는 아까도 이제 방송에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미용 의료기기. KBT. 네, 그리고 이제 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피팅 업체들 실적도 잘 나온 반면 네. 반면에 이런 PCB 업체 심택이나 이런 회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적자 전환을 하면서 시장에 좀 안 좋은 이런 영향들을 미쳤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1분기라고 해서 좋아지는 성장률이 있는 섹터들은 계속 잘 가고 그렇지 못한 섹터는 결국은 업황을 타는 건데 상대적으로 좀 이제 큰 회사들보다는 이제 움직이는 변동폭이 좀 더 큰 그렇죠. 이런 상황들이 많아가지고 그런 거일수록 좀 이런 뭐 실적에 대한 추정이나 아니면 IR 담당자분들하고의 이런 대화 같은 게 좀 더 중요한 게 스몰캡이 아닐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스몰캡 주식은 너무 좀 그런 인식들이 있잖아요. 너무 소문에 움직였다가 소문에 빠지고 네. 그런 경향들이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투자가 좀 꺼려지긴 하거든요. 그 어떤 접근 방식이 좋을까요? 일단은 제가 생각했을 때 리스크를 감수할 수 있다. 아 남자의 이 야수의 심장이 좀 있어야 되는군요. 그러니까 뭐 그냥 쉽게 얘기하면은 뭐 이거는 내가 좀 벌어놨으니까 잃어도 된다. 약간 이런 거. 왜냐하면은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삼성전자 1% 오를 때는 스몰캡이 1% 안 움직임. 더 많이 그렇죠. 오르겠죠. 예. 근데 반대로면은 더 크게 하락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스몰캡은 특히나 거래 대금이 없는 종목들에는 절대 큰 비중을 실으면은 좀 위험하다. 왜냐하면은 살 때는 올려서 사야 되고요. 팔 때는 내려서 팔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좀 거래 대금 같은 부분은 좀 잘 확인을 하시고 좀 접근을 하시는 게 낫다. 이렇게. 좋은 말씀 같은 게 이게 지금 말씀해 준 걸 좀 정리를 해보자면 그러니까 어느 정도 비중을 네. 내가 가지고 있는 여유자분에서 좀 약간 좀 강하게 갈 곳은 강하게 한번 투자를 해보는 네. 그런 수익률을 보는 그런 거를 한번 포트 조절은 좀 해서 접근하는 게 좋은 방법이다 뭐 이렇게 좀 들리는데요. 제 주변을 보면은 네. 이 업에 계신 분들은 스몰캡 투자를 많이 하고요. 아. 이 업에 안 계신 분들은 중대형주를 많이 하십니다. 맞아요. 네. 예. 왜냐하면 정보도 좀 얻기 힘들고 그렇죠. 대응하기도 힘들고 이러다 보니까 본인의 이런 투자 성향이나 아니면 본인의 이런 상황에 맞게 좀 비중을 조절하는 식으로 가는 게 제일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알겠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그 얻기 힘든 정보를 지금 이 시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대표님께서 5월에 또 주목하는 스몰캡 주식 종목들 어떤 게 있는지도 좀 궁금한데 우선 저에게 보내주신 내용을 보니까 AB 테크놀로지 이 기업을 좀 봐야 된다. 뭐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어떤 종목이고 어떤 회사인지 좀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목을 한두 개 갖고 오면 혼날 것 같아서 많이 가져오셔야 돼요. 네 개를 예. 가져왔는데 네네. 첫 번째는 HB 테크놀로지라는 이 디스플레이 스몰캡 회사입니다. 네. 이 회사는 AOI라는 이제 광학 검사 이제 측정하는 장비를 개발을 하는데 삼성 디스플레이 안에서 점유율 90% 이상을 좀 차지하는 장비거든요. 그래요? 네. 이런 부분들을 왜 주목을 해야 되냐라고 보면은 주식 투자를 오래 하신 분들이면은 2014년도에서 16년도 사이를 기억하실 것 같은데 네. 그때는 디스플레이가 엄청나게 화랑일 때였고 난리도 아니었죠. 네, 주가가 예. 많이 오를 때였어요. 근데 맨날 양치기 소년으로 디스플레이 섹터가 가다가 정부에서 최첨단 이런 육성 산업으로 하겠다. 그리고 삼성 디스플레이가 또 4.1조 원 규모의 투자를 발표하면서 사실 이 보고서를 작년 9월에 썼을 때 이후에 50%가 올랐는데 그때는 사실 아무도 디스플레이에 관심이 없었을 거거든요. 근데 맞아요. 이번에는 정부에서 이제 정부 정책으로 얘기를 하고 그동안 너무나 조용했었던 삼성 디스플레이가 투자 발표를 하는데 대통령도 방문을 하셨고. 네. 예.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왜 많은 종목 중에 이런 종목이 이 종목이냐라고 보면은 그 당시에 제일 앞단에 있는 전공정에 있는 검사 장비가에 먼저 수주가 나옵니다. 아. 그때부터 주가가 올라가요. 네네네. 근데 디스플레이를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은 참 이게 또 아이러니한 게 그러면 수주가 나오니까 실적이 잘 반영이 될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실적이 잘 찍힐 때부터 주가가 빠집니다.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아이러니하네요. 고퍼에 사서 저퍼에 팔아라 약간 이 느낌. 그거 맞추기 힘든데요. 네, 근데 예. 삼성전자도 약간 비슷하거든요. 맞아요. 이거 막상 실적이 나오면 떨어지더라고요. 네. 실적이 되게 잘 나와도 막상 나오면 떨어지는 네. 그런 걸 저도 막 그래서 야 우리나라는 실적을 보면 안 되는 건가? 아니 미리 자기들끼리 정보를 공유하나? 뭐 이런 생각도 네. 좀 하긴 했었어요. 그래서 이 회사가 그때 당시에 주가가 한 1,000원에서 6,000원까지 상승을 했었던 이력이 있어요. 물론 뭐 이번에도 그렇다라고는 당연히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네. 어쨌든 업황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굉장히 좋아진 상황이고 그렇죠. 그리고 이 회사가 2차 전지 외관 검사 장비 그냥 딱 봐도 디스플레이도 검사 장비를 하니까 이거를 이제 기술력을 좀 응용을 하게 되면은 2차 전지 외관 검사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HPSP와 HB 솔루션이라는 상장사들이 있어요. 네네. 근데 이 회사가 거기에
최대 주주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렇군요. HPSP는 시총이 1조 원이 넘었었는데 이 회사가 이제 간접 지분을 통해서 최대 주주의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회사가 들고 있는 상장사 지분 가치만 1,700억 원 정도가 되는데 최근에 이 회사 시가총액이 한 1,800억 원 정도 됐었거든요. 오, 그러니까 네네. 지분 가치로만 이미 일단은 이 회사의 시가총액은 설명이 된다. 네네. 근데 거기에 정부에서 밀고 있는 디스플레이에 대한 모멘텀이 붙으면 지금은 오늘 조금 오르긴 했었는데 이러한 상승 탄력이 디스플레이로 순환매가 돌게 되면은 이 회사를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그렇군요. 좀 디스플레이 투자하셨던 분들, 뭐 LG 디스플레이나 뭐 아까 말씀하셨던 삼성 SDI나 투자하셨던 분들 그동안 좀 화나셨던 분들도 많아요. 네. 근데 이제 다시 뭐 디스플레이, 뭐 OLED 네. 뭐 이쪽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좀 활발하게 논의가 이어지고 올 초부터 아마 좀 대통령도 방문하면서 공장 방문하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가 흘러나오면서 좀 강하게 좀 흘러가고 있는 모습인데 네. 그 중에서 스몰캡인 밸류체인이 HB 테크놀로지가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네. 그렇게 좀 정리하면 되겠죠. 가장 크게 모멘텀으로 반응할 종목일 가능성이 높다. 디스플레이 이야기가 나오면 이 회사는 무조건 한번 좀 봐야 된다. 근데 이 회사를 사람들이 잘 몰라요. 약간 그렇군요. 선익 운동 시스템 좋은 이런 기회죠. 종목들이 예, 예. 많은데 이런 네. 종목도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심 종목 같은 게 이렇게 디스플레이로 따로 한번 폴더를 만들어서 이 종목을 한번 넣어놓고 계속 좀 네. 지켜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뭐 굳이 뭐 돈을 넣는 것만 투자는 아니잖아요. 예, 지켜보고 관심을 갖고 그 시기를 엿보는 것도 좋은 투자의 자세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네. 계속 한번 좀 지켜보셨으면 좋겠다. 뭐 이런 네.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다음 종목 알아볼게요. 이번에는 나무가라는 종목이네요. 이거 어떤 네. 종목입니까? 전 처음 들어보는 종목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거는 약간 모멘텀이면은 이 회사는 실적 플러스 모멘텀. 실적 플러스 모니터. 실적도 잘 나온다는 얘기군요. 네. 예. 이 회사가 카메라 모듈 업체거든요. 와. 원래 예. 그 갤럭시 전면 카메라에만 모듈을 들어갔다가 네네. 이제는 후면에도 들어가는데 이 카메라잖아요. 네. 그냥 아래 보시면은 이게 자율주행하고도 연결이 되고요. 아. XR 기기에도 연결이 되는 굉장히 우리가 시장에서 좋아하는 것도 이런 모멘텀을 많이 갖고 있는데 네. 하나 더 아직 매출에는 나오진 않지만 로봇에도 이런 AI에도. 인식을 해야 그쵸. 되잖아요. 네, 센서가 있어야죠, 무조건. 그래서 이 회사의 보고서를 이제 5월 초에 냈었는데 자율주행 XR 로봇 모멘텀이 있는데 PER이 8배? 근데 이 종목은 주식 투자를 조금 이제 이 반도체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면은 누구나 다 좋다라는 걸 아는 회사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실적 같은 경우에도 2022년도에 또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네네. 네, 매출액은 5,193억 원, 영업이익은 324억 원. 이제 그때 시가총액이 2,400억 원이었으니까 이제 PER은 한 8배 정도가 됐었는데 사상 최대 올해는 뭐 큰 폭의 매출 증가는 없을 것 같지만 그래도 네. 올해도 사상 최대 실적이 기대될 만한 엄청나네요, 이 회사. 네, 전 네. 처음 들었는데도 듣고 바로 보자마자 야, 저 카메라가 얼마나 많이 쓰일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매출이 벌써 이만큼 나오고 있네요. 네, S23도 잘 팔렸는데 네. 이 회사가 그냥 어떤 느낌이냐면 카메라 모듈 하는 회사들이 삼성전자의 고객사에 되게 많을 거잖아요. 그 회사 중에서 수익성이 제일 좋은 회사다라고 보시면 그러니까요.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삼성에서도 사실 VR 만들고 있잖아요. 몇 네. 년 전부터 이제 VR도 나오고 있었고. 근데 저는 VR을 아직도 저는 VR을 이용해요. 저는 메타에서 나오는 메타 오큘러스 2라는 네. 그 VR을 이용해서 저는 매일 밤 그걸 끼고 탁구를 칩니다. 한 30분씩. 그럼 땀이 짱. 저는 VR이 최고의 피트니스 기구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달린 카메라만 벌써 6개예요. 그 네. 앞에만. 예. 그러면 그 카메라, 그다음에 뭐 자동차 센서, 저는 앞으로는 라이다보다는 그래도 카메라와 센서로 자율주행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 카메라가 다 달리면은 다 이 회사에서 만들어낼 다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이 회사가 다 하는 건 아니지만 네네. 가장 좋은 기술력을 갖고 그러니까요. 있다. 네. 예, 가장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고 매출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회사다라고 네. 좀 말씀해 주신 것 같아서 네. 예, 저도 한번 제 경험상 한번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뭔가 일상생활에서의 접목도 할 수 있고 애플이 이제 MR 헤드셋을 6월에 WWDC에서 이제 공개를 하겠다. 하도 미뤘어요. 맞아요. 근데 또 AR. 미루는 거 아니야? 약간 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애플 같은 경우에 그런 기대감이 있고 삼성전자 로봇 청소기에 비스포크 제트봇이라는 로봇이 알죠. 있는데 네네. 거기에도 요게 들어가는데 아직 매출은 크진 않지만 이제 많이 이제 좀 기대가 될 만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시장에서 작년에는 또 로봇 잘 갔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계속 순환매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런 자율주행 XR 로봇에 대한 모멘텀을 다 갖고 실적도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오는데 PER이 8배다라고 하면은
중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한테는 그러네요. 굉장히 매력적인 주식이 아닐까. 네네. 네. 카메라가 이제 앞으로 안 들어가는 곳이 없을 것 같다는 네. 생각 들어요. 저는 AR 뭐 애플에서 나오는 게 이제 게임 체인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도 분명히 좀 카메라 많이 들어갈 그렇죠. 것이고. 예. 이런 전체적인 내용을 봤을 때 굉장히 좀 관심이 가는 종목인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예, 좀 지속적으로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네요. 네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쪽은 뭡니까? 서부 T&D. 이 회사의 강점과 리스크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용산 드래곤시티 네. 호텔을 예, 예. 운영하는 회사 회사 서부 TN 여기 이 회사가 계속 제가 약간 계속 옛날 얘기만 하는 것 같은데 네. 정말 주식 오래 하신 분들은 이 서부 트럭 터미널이라고 정말 많이 그래서 이름이 T&D군요. 네, 자산 가치가 어마어마한데 제가 제가 땅만 해도 뭐 어마어마하죠. 네, 예. 보고서 쓸 때만 해도 시총이 4,500억 원이었는데 저희가 추정한 갖고 있는 보유 자산만 2조 원이 넘었거든요, 가치가. 네네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투자 포인트만 짧게 요약을 하면은 이 회사가 네. 주가가 왜 못 갔을까를 그러니까요. 생각을 해보면은 차입금이 많았어요. 근데 아까 저희가 처음에 얘기할 때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 대출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근데 이자, 예. 그거는 이제 올해 끝나겠죠. 금리 인상이 마무리가 되면 그러면 네. 이제 오를 가능성이 있다라고 그러니까 보시는군요. 악재가 좀 해소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에서 네네네. 좀 그래서 이 회사가 뭐 서울 드래곤시티 호텔이고 거기 1층에 이제 카지노도 이제 입점을 했고요. 중국에서 이제 리오프닝하면 근데 이 회사가 딱 하나만 말씀드리면 외국인이 많이 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트윈 베드가 많아요. 다른 호텔보다. 네. 그거는 정말 몰랐던 정보네요. 아니, 이게 남자 둘이 방에 들어갔는데 예. 그래서 한 침대보다는 그렇죠. 둘이 좋잖아요. 예. 그건 뭐 당연하죠. 근데 이 예. 회사가 서울에서 그런 트윈 베드를 제일 많이 갖고 있는 객실. 저는 이 호텔 가서 뷔페도 가끔 먹고 합니다. 왜냐면 저희 집 근처이기 때문에 가끔 자전거 타고 가서 밥도 네. 먹고 앞에 그냥 구경도 하고 그 앞에 또 국제 업무단지도 있어서 거기도 네. 이렇게 쭉 둘러보는 그런 용도로 사용을 하거든요. 그 앞에 뭐 나진상가나 지금 목동 쪽에 있는 이런 것도 지금 많이 땅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럼요. 거기에 땅의 가치는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그 앞에 용산 전자상가 요즘 가보셨어요? 그 앞에 네. 굉장히 많이 붙어 있습니다. 이 건물은 재개발이기 때문에 네. 이제 곧 헐고 새로 올라옵니다. 막 이런 글들이 그 용산 그 전자상가 쪽에 엄청나게 붙어 있어요. 그리고 네. 바로 그 국제업무단지 앞에 아닙니까? 거기 네. 만약에 개발이 된다면, 개발이 발표가 된다면 이 회사도 같이 네. 주가는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렇게 좀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너무 재밌네요. 왜냐면 제가 모르는 왜냐면 웬만큼 저도 종목을 다 외운다라고 생각하고 접근을 하는데 몰랐던 종목에 대해서 이렇게 찝어주시고 또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니까 저도 오늘 방송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배워간다라는 생각도 들고 오늘 너무 즐거웠습니다. 네. 자주 좀 나와주세요. 자주 불러주시면 예, 오겠습니다. 예. 자주 나와서 그냥 뭐 식사하고 가시고 저희 지하 음식 잘합니다. 네. 매일 음식. 예,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 경제 공부라는 게 진짜 하루도 빼먹지 않고 해야 된다는 게 느껴집니다. 저도 그만큼 많이 종목을 외우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나오는 종목들 그래도 좀 처음 보는 종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끊임없이 경제에 대한 관심의 끈을 놓지 않고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저는 내일도 저녁 7시에 생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타킹의 황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